자, 오늘 실수 수업은 저번에 우리가 했던 것부터 이어서 나갈 건데요. 어, 저번에 우리가 타원이나 이런 거 스프라이트 그리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각각의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좀 잘 썼으면 좋겠고요. 호나 이런 기능들은 많이 이제 그려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 예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시간 될 때 좀씩 해봤으면 좋겠고요. 많이 연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잘 그릴 거라고 보고요. 뒤로 쭉 넘겨서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원래는 예전에 이제 이건 예전 버전일 경우인데 위에 수정 버튼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수정을 눌러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앞전에 우리가 했던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풀다운 메뉴로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위에 다 이제 메뉴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툴바나 뭐 이런 메뉴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좀 편하죠, 사실. 그래서 이제 지우기라던가 그 다음에 복사라든가 대칭 구조의 이제 미러로 만들거나 아니면 업셋 간격을 띄어서 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 기능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열들,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사각형이 있으면 그 사각형을 이렇게 일렬로 다 배열시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를 그려놓고 그 그린 거를 간격이라든가 행 맞춰 가지고 몇 개를 할 건지,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4개 행과 열은 한 1열, 2열, 3열, 3열, 그러니까 행이고요. 그러니까 1행, 2행, 3행, 그 다음에 이제 열은 1열, 2열, 3열, 4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어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내가 사각형을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찍는 경우, 그 다음에 원을 그려놓고 그 원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하는 원형 배열, 그 다음에 사각형 배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원형 배열은 요 이제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총. 항목은 총 6개고요. 그 다음에 원과 원 사이는 60. 그 다음에 360도로 해서 이렇게 채우기로 한 바퀴 돌려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격, 사이즈도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얘와 얘 사이의 간격까지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은 뭐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동해 가는 거라고 얘기했죠. 무브. 그 다음에 회전은 그려놓고 전체 객체를 선택하고 로테이터를 눌러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내가 원하는 각도만큼 움직이게 할 때 사용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축척은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령어로는 이제 SC고요. 이 경우는 요 전체 객체를 선택하고, 객체 선택할 때는 항상 그 명령 누른 다음에 요 객체를 선택하면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객체 명령어의 수행은 엔터키를 치면 된다 했죠. 다 선택하고 엔터키를 치고, 그래서 내가 스케일을 키우고자 하는 정도까지 이제 당겨서 키우시면 되고요. 스트레치 신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축키가 S인데,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요 부분을, 그러니까 1번에서부터 2번까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쭉에서 이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변이 까지 이동을 할 건지 거리를 입력하거나 신축을 하기 위한 최종 점을 입력을 하거나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15만큼 더 늘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르기는 선이나 원호를 내가 원하는 만큼 자르는 거라겠죠. 트림이고요. TR. 그래서 절단 모서리를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포인트 1번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자르기 할 객체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4번 이렇게 포인트를 누르는 거죠. 4번은 사실은 절단면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모서리 절단 모서리와 자르기 할 객체의 교차, 그다음에 비교차 시 절단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포인트 지정에서 모서리를 연장하지 않을 때는 이제 요 두 가지를 끊어버리게 되는 개념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모서리에 연장할 때 이 모서리하고 요 두 가지 모서리가 같은 사이즈로 늘어나고자 할 때, 그때는 이제 이 지정한 영역까지 얘만큼 얘들이 연장되어 가지고 똑같이 끊기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르는 게 이제 자르기도 있지만 내가 모서리만큼 다시 더 연장돼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연장인데, 연장은 내가 원하는 위치만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를 지정하고요. 그래서 원이든 호든 뭐 선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각각의 객체를 지정된 객체까지 원하는 길이만큼 연장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익스텐드. 그래서 내가 연장을 하려고 하는 포지션 찍고요. 그 다음에 얘를 누르게 되면 객체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걔가 이렇게 이제 연장이 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까지만. 그래서 모서리 연장을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만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가는 경우, 모서리 연장할 때까지는 끝에까지 다 전체가 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포인트 1번 찍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찍고, 그죠? 그래서 P를 지정한 결과인 경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겠죠. 이렇게 연장돼서. P2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어디 쪽으로 연장할 건지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끊기, 브레이크는 객체의 일부를 끊어내는 명령이고요. 브레이크. 그래서 얘는 명령 수행을 할 때 내가 1번하고 2번을 끊고 싶다 그러면 이 브레이크 명령 수행하고 포인트 1과 포인트 2를 찍으면, 그리고 객체를 수행을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중간이 이렇게 이제 끊기게 되는 현상을 갖게 되고요. 요렇게 만약에 위에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중간에 끊는 거고, 얘는 3에서 4까지 어느 부분에 찍어도 돼요. 그 위에 만큼 다 이제 잘라내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P3와 P4를 끊어낼 때 중간을 끊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끌어내는 역할도 있다. 원형인 경우는 포인트 1번 찍고 2번 찍고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밑에 쪽인지 위쪽인지 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1번하고 2번은 그러니까 수평으로 봤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했을 때는 이제 밑에 바닥면이 잘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1에서부터 P2로 했을 때는 상위 부분이 잘린다. 그래서 P1과 P2 이렇게 이제 대각선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부분을 잘리는 거냐 위에 부분이 잘리는 거냐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느냐 포인트를 찍을 때 이쪽 찍고 이쪽을 찍을 거냐 아니면 이쪽 찍고 이쪽 찍는 거냐에 따라서 잘리는 위치가 끊어서 없애는 부분의 위치가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 그거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못따기인데요. 못따기도 마찬가지예요. 두 선이 만나는 모서리를 이제 임의의 각도하고 길이로 이제 형상을 추가하는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챔버라겠죠, 챔버.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캐드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꼭 알아둬야 합니다. 오토캐드 뿐만 아니고 이제 솔리드라고 하는 3D 형상을 그리는 그런 소프트웨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같은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챔버나 이제 두 가지 챔버하고 그 다음에 목깎기 필렛하고 두 가지는 어디서든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우리가 용어도 알아놔야 하고 의미도 알아놓고 방법도 알아놔야 한다. 그래서 못따기는 두 선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이에요. 항상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모서리, 이 모서리를 임의의 각도와 길이로 이제 형상을 추가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명령어를 챔버를 누른 다음에 P1 포인트, P2 포인트를 찍으면 뭐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위치는 어쨌거나 이쪽 수평과 수직 축의 라인을 객체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찍고 얘 찍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의 거리만 찍으면 알아서 이렇게 자르는. 여기가 20이면 만약에 여기가 20이고 10이다 그러면 이렇게 잘리겠죠. 긴 쪽이 더 완만한 각을 구현을 하게 되는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목깎기인데 필렛인데, 필렛은 두 선이 만나는 모서리를 이제 임의의 그 라운드로 처리하는 형상이다. 이거는 잘라내는 게 아니고 갈아서 이렇게 부드럽게 해놓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이 명령어를 수행하고 P1, P2 객체를 선택하시면 얘가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되는데, 이 원형의 반지름은 내가 지정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에 따라서 원의 사이즈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얘는 반지름을 입력하는 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해는 도형의 일부만 수정하기 위해서 이제 묶여있는 객체를 분해하는 데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분해를 할 때는 분해되었을 때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서 도면에 이제 그 불량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분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점선 형태나 아니면 이제 일점 쇄신 형태로 가거나
2점 세신으로 가거나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 이제 이 점이 이제 어떤 형태로 해서 이 축척 비율을 표시를 할 건지, 그래서 이제 선축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축척 비율을 표현을 할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0.3인 경우는 이게 여러 개가 3개가 들어가 있죠. 그죠? 거의. 얘는 2개. 0.5일 경우는, 0.7일 경우는 하나, 세선만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특성 일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선택한 객체의 특성을 임의에 지정된 객체에 적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래 객체는 이런데 이거를 대상 객체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P001 결과로 보게 되면 요 P001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는, 선택된 객체의 특성을 우리가 임의에 지정된 객체에 적용을 해서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기능이 좀 바뀌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고 점선이 점선으로 참고로 보세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설정값 s를 지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성 이제 설정값 대화창이 띄워져서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면 이제 대상 객체를 일치시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 특성 색상이라든가 도면층이라든가 선 분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고요. 두께도 마찬가지고 투명도, 치수, 문자, 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설정할 건지 이제 표현을 해서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뒤에는 나머지는 이제 예제 그리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다양하게 해봤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뭐 다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이따가 그 구동하는 것들,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는 것들은 오토캐드 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이렇게 할게요. 한번 해보게. 자, 그러면 오토캐드를 이제 수행을 오토캐드 수행하기 전에 몇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설명은 우선은 이제 뒤에 넘기시면 2-5라고 있는 부분에 도면층과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도면층은 우리가 이제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도면에서 편리하고 간단하게 객체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도면층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면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도면을 겹치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형상을 그림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약간 이제 투명지에다가 종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한 종이에는 어떤 거, 한 종이에는 어떤 거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그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겹쳐 보면 하나의 이제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층마다 그 여러 개의 층을 만들고 그 층에서 이제 색깔이라던가 그 다음에 걔가 하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면만 그 치수만 있는 건 치수 도면만, 그 다음에 뭐 약간 굵은 건 굵은 거, 얇은 건 얇은 거, 이렇게 선 두께도 따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이어라고 우리가 하고요. 그 각각의 레이어들의 컬러라든가 아니면은 선 종류라든가 그 다음에 선의 가중치, 선의 굵기 이런 것들을 다 층별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레이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이어로 해서 여러 층을 관리를 해서 우리가 도면을 작성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걸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주로 도면층을 만들 때는 수문선은 노란색, 그 다음에 외형선은 녹색, 중심선은 선홍색, 그 다음에 치수선은 적색,
가상선은 파랑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린다는 거고요. 일반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숨은 선은 점선, 길선, 그 다음에 1점 쇄선, 그 다음에 실선, 치수선은 2점쇄선, 가상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층별로 각각을 관리를 해서 이제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커서를 이용해서 도면 1층을 중심선으로 수정을 한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도면의 1층을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수정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 중심선 센터 표현을 했죠. 빨간색으로. 선홍색, 뭐 여기 선홍색 했죠, 중심선은. 그리고 선 종류는 1점 쇄선, 뭐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도면을 우리가 이제 레이어를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칼라 선정도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라인에 어떤 타입의 선을 쓸 거냐, 이 선도 종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없는 경우는 로드 시켜서 추가시켜 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선 종류는 여기 나와 있네요. 뭐 ISO에 들어가 있는 파일을 열어보면 이 안에 라인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라인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각각마다 그 역할들을 이제 설정을 해서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외형선, 중심선, 치수선, 가상선을 만들어 보고요. 그 선 중에 히든도 있고 이제 플랫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올려서 설정할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도면을 가지고 도면층을 이제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지만 그 속에는 각각 층마다 나눠져 있다. 그래서 그 층을 볼 수 있도록 여기 도면 층에 그 풀다운 메뉴로 눌러보면 이 층들이 다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층을 이제 보이게 하거나 뭐 안 보이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층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템플릿으로 저장을 시켜 놓으면 항상 저렇게 이제 도면을 그릴 때 우리가 보면서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 누르고 그 선 그리고, 얘 누른 다음에 그 선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층들을 누르면서 층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저장할 때는 그 일반적인 템플릿 같은 경우는 DWT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 전체 템플릿은. 그래서 이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템플릿을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불러와서 거기다가 그리니까, 그릴 때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층들을 선택해서 내가 어떤 층에 따라서 어떤 걸 그릴 건지를 선택해서 그리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의 도면에다가 쫙 그렸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아주 복잡한 그림을 그릴 때는 각각을 셀렉션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층에다가 원하는 그림만 그려서 작성하는 이런 방식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치는 앞전에 우리가 봤었어요, 그죠? 해치는 이렇게 빗금쳐서 단면이라든가 이런 거 표현할 때 많이 쓰죠. 이건 잘렸다, 뭐 그래서 빗금친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대쪽하고 붙일 때 접착제가 붙는 부분처럼 표시를 해 놓은 거라고 보셔도 되겠죠. 이게 해칭이에요, 해칭. 그리고 해칭은 이렇게 각각의 툴바를 통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원하는 빗금 모양을 선택해서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칭도 객체 선택해서 내가 찍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경우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해치는 메뉴가 있으니까 거기서 선택해서 쓰시면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 우리 책에 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잘 알아놓으세요. 다음에 기말고사 때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로 잘 숙지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